실제로 다음 기사 보시죠. 윤한 내주초 독대, 일정 잡고도 김여사 라인 난타전입니다. 이제 독대 날짜가 뭔가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끝나면 봅시다. 좀 뭉뚱그려졌어요. 애매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주 초, 다음 주 초, 21일, 22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좀 보자라는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선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독대를 하기로 했으면 독대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 며칠 못 참고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대가 뭐 계속 독대 하는데 네. 그 독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그 최고위원들 뭐 상견례 한다고 갔지만 네. 사실 가서 대통령 최고 순방했던 얘기만 계속 듣다가 뭐 날씨 얘기하다가 무슨 뭐 고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원내대표 그 원내 상임위원장들과 부위원장들 모였을 때도 아무런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된 게 없어요. 이건 독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저 뭉뚱그려서 굉장히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얘기 안 하시는데 이거 막 얘기한 다음에 그냥 덮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저 얘기를 하는 건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계속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문제 이거 네. 국민들이 모두가 다 지금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비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왜 비공개에서 얘기하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예를 들면 뭐 그 김건희 여사 비선과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어떤 거기 라인이라고 얘기되는 어떤 분이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 언더 채널을 통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네.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밑에서만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참다가 이거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친윤그룹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뭐 그 물밑에서 얘기하지 그걸 왜 네. 공개적으로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정치판에 있으면요. 그 친윤 쪽에 있는 분들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그래요. 야,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네. 한 1년쯤 남았을 때 차별화는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비겁한 정치공학이에요.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얘기해서 고쳐서 지지도라도 조금 올리고 그래야지 선거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망가지도록 놔뒀다가 1년쯤 남았을 때 막 치고 나가면서 대통령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 이제 잘못됐으니까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정치공학이고 그런 문법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오히려 친윤계에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서 제가 또 추가로 드릴 질문까지 그냥 답을 하셨어요. 네. 2년 반이 남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친윤계의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좀 수정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 한 대표 쪽과 윤 대통령 쪽과 용산과 지금 생각이 좀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평에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네. 선거 결과 따라 그릇 달라질 듯 일단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독대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접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의 독대 그릇이 아니면 호리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소보화의 여우와 두루미 있죠. 거기서 나온 것처럼 접시는 여우가 먹기 좋고요. 호리병은 두루미가 먹기가
좋습니다. 이게 다 각자가 김건희 책임론이냐 한동훈 책임론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게 장윤미 대변인님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김 여사 책임론이냐 한동훈 책임론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관건은 어떤 게 이기는 거냐는 거죠. 맞습니다. 제3자 입장으로 어떤 게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긴 결과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만평을 보고 굉장히 절묘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독대라면요. 네. 이미 이 의미가 굉장히 커졌어요. 한동훈 대표로 인해 또 대통령으로 인해.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이미 공식적으로 명품 가방 사과하시고 공개 행보 자제하시고 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안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심지어 기소하라고까지 사실상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선거 전에 저는 지지율이 반등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전 그 부분을 의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이 독대는 재보궐 후라고 했죠.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언짢은 부모가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 시험 끝나고 보자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정 지난 총선 때 그렇게 민주당이 많이 이겼는데도 13%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기더라도 신승, 지금 지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패배할 수도 있고 거기가 구청장이 민주당이 한 번인가밖에 역대로 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실은 이걸 지렛대로 삼을 겁니다. 저는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의 헤어질 결심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왜 결단과 결심이 없겠습니까? 이미 헤어질 결심을 대통령도 내심으로는 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독대라는 것도 어떤 정치의 프로토콜에 따르면은 그래서 지지를 반등해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내는데 그럴 장면이 연출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럼 그 후로 미루고 이거는 저는 어느 쪽의 승리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자의 패배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의 패배일 것 같다. 이게 뭐 딱 하나 뭐 김 여사 책임론 혹은 한 대표 책임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양자의 패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강전혜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기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말씀드리긴 아마 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했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실을 향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인물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명태균 씨 그리고 김대남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여사와의 텔레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리고 이겼다라고 해도 몇 퍼센트 차이가 나지 않게 이겼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된 계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금정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천 강화도 있습니다. 그럼 금정구청장만 어느 정도의 이 표차를 두고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한동훈 대표가 이긴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강화까지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강화 같은 경우에도 금정구청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지금 강화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복당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안상수 시장이 지금까지 아직 드랍을 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강화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보수 정당으로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세가 집결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화보다는 야권의 그 후보 단일화가 되어 있는 금정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총선에 있어서도
한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이고 지난번 구청장 같은 경우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의 지지율 퍼센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 강화는 오히려 이 부산의 금정보다는 그래도 국힘이 좀 안도를 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부산 금정은 좀 어렵다. 그래서 금정구청장 선거의 결과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죠. 내일 뭐 한 대표가 얘기하는 독대 혹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면담에 접시가 뭐가 될지가 주목이 됩니다.